안녕하세요. 수연이 작가입니다. 아마 다들 공황장애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죠. 혹시 여러분은 공황장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연예인병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실 저도 그랬었어요. 공황장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정말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공황장애가 처음 시작된 건 직장에 다니던 때였는데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코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 몸에서 계속 이상 징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머리가 핑 돌고 숨이 막히는 느낌, 손이 떨덜 떨리고 가슴이 쿵쿵 뛰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 병원을 찾아가 봤지만 원인은 알 수 없었어요. 심지어 뇌 MRI까지 찍어봤다니까요. 그런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던 중 한 내과 원장님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찾아갔죠. 그런데 진단을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겪고 있는 게 공황장애라는 걸요. 직장에서는 제가 이상해 보이는데 정확한 병명을 몰랐으니 휴직 신청을 하기도 애매했을 거예요. 그저 몸이 아픈 것 같은데 병명도 없고 그렇다고 멀쩡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근데 원래 이게 그런가 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 조금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는 그렇게 몇 주를 버티다가 결국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퇴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힘들게 퇴사를 갑작스럽게 하게 됐는데 몇 달 뒤에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아니,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파서 갑자기 그만두게 된 건데 피해 보상이라니. 그것도 몇 달 뒤에. 자세한 이야기는 딥하게는 못 들어가지만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어요. 한동안. 그리고 공황장애는 참 이상한 병이에요. 집에서는 괜찮은데 그렇게 괜찮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근무해야 할 자리에만 앉으면 어지럽고 숨이 막혀오고 손이 덜덜 떨리고 마치 몸이 그 공간을 거부하는 것처럼요. 처음엔 정말 이런 게 진짜 있는 병이야? 뭐야 이거? 나 아픈 거 맞아? 아픈 거야? 대체 어디가 아픈 거지?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병원에서 명확한 원인을 설명해 줬어요. 과중한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에 그때 친아빠를 보내고 시아버지의 건강도 좋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스트레스, 과중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거죠. 치료 초반에는 몸도 마음도 엉망이었어요. 원래도 마른 체질이었는데 저체중까지 떨어지고 그때쯤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한동안은 집 밖에도 나가지 못했고 혼자 씻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엔 2분, 3분, 5분 이렇게 산책을 시켜줬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중간에는 살이 너무 빠져서 약에 영양제를 추가해 주셨다고 했는데 영양제라기보다는 살을 찌우게 만드는
그런 약을 처방해 주셨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먹다 보니 어느새 살이 띠룩띠룩 쪄 있더라고요. 부어 있고. 그러다가 제 상태가 급격히 좋아진 계기가 아냐를 데리고 오면서부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냐를 데리고 오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병에 동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반려동물이 주는 힘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이후로는 더 적극적으로 산책도 나가고 기분 전환을 위한 작은 취미들도 찾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제가 좋아하던 취미는 이제 드라마 몰아보기라든지 카페 가서 사색을 즐긴다든지 커피 마시며 책을 읽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걸로 마음을 다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새로운 인연도 생겼어요. 예전처럼 인간관계에 막 시달리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 상황이 너무 좋아요. 또한 공황 장애를 겪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내 감정과 한계를 인정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은 나를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우선으로 두는 연습을 하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버틴 저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고 또 곁에서 묵묵히 지켜준 남편에게도 정말 고마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또한 공황장애를 겪고 계신다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봤자 나아지지 않아요. 더 딥하게 빠질 뿐이에요. 나아가는 과정은 느리지만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지나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도 분명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